보수 패널인 정군기 홍익대 교수, 진보 패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에 보수 패널 그러면은 네. 저는 뭐 진보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여권 패널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더 좋겠습니다. 아, 여권 패널. 네. 야권 패널이라고 소개해도 됩니까, 그러면? 뭐 그냥 뭐 김만흠이라고 소개하십시오. 소개도 참 쉽지가 않군요. 자, 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제 갤럽게 나왔는데요. 그것을 먼저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자, 이인경 앵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주간 조사인데요. 1000명에게 늘 묻는 조사죠. 여기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세월호법 국면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인경 앵커의 브리핑을 들으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 못한다는 응답은 44%가 나왔는데요. 이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응답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이렇게 20%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 가운데서는 이렇게 소통이 미흡하고 너무 비공개적이다, 이렇게 소통이 불가하다는 응답이 29%, 30% 가까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 방식이 이 지지층에서는 소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반대로 비지지층에는 점점 더 불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질문에는 찬성 반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52대 44니까 뭐 비슷하다고 하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정 교수님. 예. 역시 그 여론이 참 우리 민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저는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은 또 좋게 보이는데 소신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소통이 미흡하다, 좀 비공개적이다,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얘기인데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요. 지금은 그래도 지지율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가려져 있는데 예. 나중에 지지율이 매우 떨어져 있을 때 계속 소통의 문제가 나오면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저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이죠,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런 모습보다는 큰 현안이 있을 때는 대국민 직접 담아도 필요하고 또 유가족들도 한번 만나는 것도 저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번 만나는 게 좋겠다. 세월호 네. 유가족들을. 예. 예. 원장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소신, 본인의 주관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약자들이 자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무엇을 했을 경우에 소신 있다, 주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로 소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보기에 소신스러울 경우에는 약자들이 보통 자기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경우에 쓰는 경우지, 우리나라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한가 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예. 우선 당장 최근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유가족들이 왜 특별법에 목매고 있는가. 사실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행정적인 조치할 것도 있고. 예. 그런데 5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발표한 이후로 전혀 교류 같은 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에 목매게 되고, 국정조사 진행 과정을 보다 보니까 기관 보고 등에서 상당히 뭔가 회피하려는 그런 느낌을 줬고, 그러니까 특별법도 유가족들의 뭔가 좀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이 주도해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했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법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나머지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기지 않겠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세월호에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상당히 푸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왔거든요. 당연히 지금 물었을 경우에는 특별법 자체는 대통령이 결정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죠.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뭔가 이전에 5월 19일 이전에 16일 날 만났을 때처럼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든가 예.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부에 뭔가 협조라든가 소환이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응하한다든가 예. 이런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도 관련자들이 상당히 조금 뭔가 그래도 마음을 좀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예, 뭐 답을 줄 수 없는 문제는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상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다만 대통령이 뭐 그 위로의 차원에서 만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은 많이 하는데 대통령을 좀 편하게 해줄 필요도 있어요. 예. 사실 그 대통령이 뭐 국가 원수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그 지지를 내서 뽑은 대통령인데 뭐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또 원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예. 김영호 씨도 뭐 분해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 보고 뭐 박근혜가 뭐 센지 내가 고집 센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전 정권 때부터 좀 대통령을 너무 비하하는 이런 그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걸 우리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네. 한 비근한 예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될 때 거의 뭐 표로서는 덜 받고도 됐어요. 아, 고어랑 붙었을 때. 예, 예. 예. 그때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4년 내내 참았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매너 이런 거는 좀 지키는 사회. 앞으로 이제 새 정치하면서 대통령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다음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쟁점인 수사권, 기소권, 진상조사위에 줘야 되느냐를 포함한 이 세월호법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인경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질문에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40%는 여야 재합의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죠. 네, 유가족의 요구 사항이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오차 범위 안에서 차이가 날 만큼 팽팽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는 것은 어디 책임이냐라는 질문에는 여당 27%, 야당 25%로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둘 다 문제라는 지적을 해주신 사람이 31%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자, 이 결과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에 질문, 기존의 재협상안 그대로 해야 되느냐, 뭔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45%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예. 의견은 반반인데 또 그 다음에 추가로 나왔던 조사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줘야 되느냐. 거기도 뭐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는 쪽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그 유가족 측하고 여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조금 뭔가 변화 가능성을 되게 보고 있죠. 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특검 추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가족 측 의견을 반영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협상 전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김재원 의원은 예. 원칙에서 바뀐 게 없다라고 네. 선언까지 하긴 했었는데 예. 특검 추천 정도는 되게 좀 바뀌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어서요. 그 정도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결정을 했는데 또 바꾸는 게 맞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찬반도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그래서 좀 변화의 여전히 있어서 저는 뭐 특검 추천 관련해서 유가족 뜻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도는 예.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예.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유족들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절충을 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법을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요? 네, 법을 바꿔야 법을 안 돼요. 바꾸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당에서 생각해낸 게 네. 유가족들이 풀을 추천을 하면 예. 특검 후보 풀을 추천을 하면 거기서 여당이 두 사람을 뽑는 걸로 해서 내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여당 내에 그 원칙주의자들한테 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재현 의원이 우리 그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다. 원칙대로
여당 두 명이고 여당은 그 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한다. 이런 식의 그 입장을 견지를 했거든요. 어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협상 전략 차원입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니까 좀 입장이 실제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많은 그 원칙주의자들, 이거 그 제도는 강경파. 예. 뭐 강경파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전달된 걸로도 보이고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당도 그동안에 그 숨지고 있던 황교안 의원 외에는 뭐 이렇게 뚜렷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황교안 의원에 그 동감하는 사람이 저는 뭐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네. 그런 그 또 세력들이 여당 내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수사권 기소권은요. 예. 이거는 이제 유가족들이 저는 양보를 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진상조사 예. 수사권이죠. 이거는 우리 사회의 큰 틀을 바꾸는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그 굉장히 그 잘못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 여론조사 관련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우선 유가족 측의 입장하고 국민 여론하고 동시에 고려해야겠죠. 유가족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7대3, 8대2 정도로 반대하고 있다면 유가족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반 정도의 국민 여론이 있다면은 유가족 측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네. 그 점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단지 재협상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뭔가 좀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김웅래 기자 보도를 들어보니까 저는 어쨌건 야당의 장외투쟁은 대략 그 접는 국면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음 주 초에도 뭐 팽목항에서 도보행진에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한참 며칠 다음 주에도 계속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투쟁 뭐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런저런 조사가 있지만 뭐 6대3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크죠. 예.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우선 장애투쟁 나가게 된 경위 자체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투쟁을 하려면 어떤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에 걸친 협상안을 야당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나중에 물론 두 번째 협상안은 의총에서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예. 만약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됐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 내부적인 변화, 책임 등등을 거친 다음에 더 강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엉벽길에 나간 것처럼 이렇게 나간 장애투쟁에서 명분도 약했고요. 또 하나 이제 장애투쟁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죠. 네. 또 하나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집권 여당에 대한 압박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걸로 가지고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점에서는 조금 힘을 잃은 장애투쟁이었습니다. 예.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우리가 여론조사가 요즘은 그 민심을 반영해주는 그 바로미터인데 이번에 70%의 국민들이 단식하고 장애투쟁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김영호 씨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문재인도 잘 중단했는데 그리고 이제 온건파들이 그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고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저는 봤는데 예. 갑자기 또 뭐 장애 오늘 5개 집회한다고 그러죠. 광화문에서. 그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장애투쟁 뭐 계속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 예. 단식을 계속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보 행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회, 지금 가을 국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특검뿐만 아니고 예. 민생 법안 있고요. 국정감사 준비해야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1차 합의, 2차 합의까지는 잘 해놓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갈짓자구름에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참 실망스러운데 그리고 어제 뭡니까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 가짜 민생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영근 정책위의장하고 박영선 예, 다 두 사람이 얘기했죠. 이런 표현을 썼던데 예. 여당을 상대로 한 그 이런 그 야당의 지도자의 모습에서 가짜란 모습을 붙여서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가슴이 와닿겠느냐. 예. 그 법안이 부족하면 야당이 개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예.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 걸 하자라고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전투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가짜 민생 법안이다.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참 박영선 비대위원장 계속 실망스러운데 예. 가짜 민생법안 얘기 그 원장님 좀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느 것도 민생이 아닌 게 없을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한 민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민생이고 어느 것이 민생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아마 이런 점에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민생, 특히 경제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그런 안들이 있는 네, 네. 특히 이제 최경환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몇 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팽목항 도보 행진이 어떤 일정으로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단기간에 하는 정도라면은 오늘 광화문 집회 서울에서 하는 거 그리고 팽목항 하는 것을 마지막 수순 정리하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팽목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하는 거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일정이라면 좀 적정한 선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 정도는 좀 일회성으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 흔히들 그 민생법안 하면 세월호 특별법도 정말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우리 김원장님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그 말을 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민생법안은 지금 아주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파 세자녀 세모녀법 예.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선진국도 아닌 중진국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파 세모녀가 사건이 발생하는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그 가장 조심스럽고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런 그 세월호 특별법가 뭉뚱그려 가지고 네. 세월호 특별법도 민생법인데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의원이 이번 그 단식을 포함한 이번 국면에서 얻은 것이 더 많으냐, 잃은 것이 더 많으냐, 이 얘기를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 세력을 집결시킨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지, 네. 또 당의 지지 확산에 도움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되는 쪽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장애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호 씨의 단식에 참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에다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전에 대선 후보였던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당의 움직임 없이 찬 느낌을 줘버렸죠. 공식적으로 당이 장애 투쟁하기 전에도 예. 당의 중요한 세력이 밖에 장애 투쟁하는 느낌을 줘서 불붙이는 그런 분위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 정기국회 임하는 것 빼놓고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이제 방향을 정하는데 지금 강원 얘기도 나오고 강경파 원건파 얘기도 나오고 혁신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런 행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고 당연히 지금 이어지는 차기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관련해가지고도 문재인 의원의 최근 행보 또 거기에 따른 당의 지도 노선 관련해서 좀 논란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아마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 저는 뭐 국민들한테 점수를 많이 잃었다고 보고요. 예. 당내 개인 지지율은 좀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의원이 1,500만 표를 얻은 네. 전 대선 주자고 예. 그런 분이 뭐 당내에서 뭐 당 중심에 문재인 후보 중심 지지율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만족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네. 큰 정치인인데 예. 또 이번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점수 좀 깎였다고 보는데 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당내 그 지금 그 세력 분포를 보면은 그 동안에는 이 온건파들이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본의 아니게 단식함으로 인해서 교두보를 온건 한미파한테 마련해 주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두보를 중심으로 온건 한미파가 앞으로 이제 그 전략 주도권 싸움에서 예. 강경파하고 치열하게 예. 그런 그 장소를 제공해 준 단식이 됐다 이렇게 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토론 여권 패널이신 정국기 교수님 그리고 여권 성향입니다. 예, 그냥 김만은 원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